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강한 자외선에만 주의하시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지만 울진에서는 22도에 머물겠고 영덕 24도, 포항이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이 25도, 경주 29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해병대 사격훈련장인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지난해부터는 미군 아파치 헬기까지 사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큰데요. 국민권익위가 중재 나선 가운데 어제 현장 조사에서 측정된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날아온 헬기 한 대가 산 너머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전쟁이 일어난 듯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밀려옵니다. 미군 아파치 헬기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 훈련 소음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격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이곳에서도 헬기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인근 주민 2,800명은 수십 년간 해병대의 포사격 소음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아무런 상의 없이 미군 아파치 헬기까지 이곳에서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어느 얘기 한마디 없이 적은 것들을 여기 정리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고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고. 결국 주민들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제 훈련 때 발생하는 소음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마을 위를 비행할 때 측정된 최대 소음은 대략 80데시벨. 지금은 이제 81.5 나오고. 그때는 어땠던가요? 퍼졌죠? 아니요, 요 위로 바로 지나갈 때가 제일. 주거 지역의 낮 시간대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인 50데시벨을 훌쩍 넘겼습니다. 임산부들은 그 시어머니들이 못 오시게 하더라고. 초창기에는 혹시 유산 될까 싶어. 그 정도로 진동이나 소음이 아니죠. 굉음이죠. 권익위는 아파치 헬기뿐 아니라 해병대 전차와 박격포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또 한미연합군과 소통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정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소음 피해가 이제는 끝날 수 있을지 주민들은 권익위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재개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폐쇄 이후 6개월 만에 운영 재개를 앞두고 해당 시설 방역을 마쳤으며 평생학습원과 뱃머리 평생교육관, 어르신관 운영도 재개합니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식사 금지, 과도한 신체 활동이 수반된 프로그램은 배제하는 등 별도의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대구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일상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포항 시민 중 외지 출신으로는 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구의 확산세가 남의 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 나왔습니다.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연쇄 감염으로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25명까지 늘었습니다. 수성구 건축업 모임과 대구 경북 교인 모임, 수성구 목욕탕 등에서도 연쇄 감염으로 1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감염 속도가 빠른
알파형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공간에도 실내에 설치된 공조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안전한 방역 대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었던 카페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임을 자제하시고 백신 접종 순서가 오면 꼭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의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상황. 지금까지 집계된 대구의 백신 1차 접종자는 34만 5천여 명, 전체 인구 대비 14.3%로 전국 16.5%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 등을 통해서 개인별로 방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이 좀 많아짐으로써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방어 효과 형성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 후에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덕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추경 시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것으로 영덕군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 어가 146가구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들은 어제부터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어가당 30만 원을 수협 선불카드로 지원받습니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검토 중인 단계에서 성급하고 과장되게 말해 깊은 상처와 실망을 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며칠 전만 해도 선의의 백신 확보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나흘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이 곧 도입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상당 부분 이게 가시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우리 대구시가 직접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계약이 정부 몫이라던 대구시의 장담이 도입 불가로 결론나자 권 시장은 9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했지만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백신 구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을 성급하고 과장되게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도록 자초하였습니다. 애초 백신 구입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대구시는 자신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며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다 전격 사과로 결국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권 시장은 가짜 백신 사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단순한 백신 도입 실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도입을 추진해온 메디시티 협의회의 책임을 넌지시 짚기도 했습니다. 구매 의향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대구시가 하도록 협의하였다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전언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협의도 없이 대구시장인 제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협의해서 시 예산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메디시티 협의회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동 이사장을 맡고 있고 올해만 시 예산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 발표와 사과까지 대구시가 보여준 조급함과 무책임은 백신 도입에 사활을 건 전체 방역 역량에 혼선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신한울 1, 2호기가 거의 완성돼 가동되면 총 26기까지 늘어난다면서 국토와 인구를 비교해 원전이 적은 수준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진단 도구가 개발됐습니다. 현장에서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막고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토마토 재배 농장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무성해 어른 키만큼이나 큰데 군데군데 병든 토마토가 보입니다. 누렇게 말라가는 가지와 잎, 총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안 나오면요, 바이러스 안 걸리면 한 줄만 나와요. 위에 C 부분에 있는 한 줄만 나오고요. 빨간 줄이? 예. 이곳에서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같은 병이 생긴 건데 이번엔 진단키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잎이 마르고 또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좀 망쳤어요. 진단키트로 해서 진단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고. 진단키트는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 등 10개 작물의 바이러스병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무상 보급을 시작해 지난 14년간 피해 예방액이 6,570억 원에 이르고 연간 1억 8천만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 약용작물까지도 진단 범위를 넓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작물은 신속하게 제거해 감염을 차단하고 작업 도구와 장비도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지역 팥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올해도 100헥타의 고품질 팥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농산 영농조합법인과 팥 재배 농가 331곳과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한 팥 80톤은 최저 수매가를 보장해 지역 특산 빵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도 팥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와 우수 품종 보급을 통해 이기작 시험 재배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외 토픽에도 올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의성 쓰레기산. 289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성구는 이대로 두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될 형편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의성 쓰레기산 현장. 지난 2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지금은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인 20만 8천여 톤의 방치 폐기물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해외 토픽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끝내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의성군은 이곳에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표기하고 환경부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4만 8천여 제곱미터 14,500평인 이곳에 내후년까지 생태 서식 습지와 탄소 저감습 등의 생태 복원 사업으로 자원순환 교육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낙동강의 하천 습지 생태축과 쓰레기산 일대의 산림 녹지축을 연결하여 파괴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하여 광역 생태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원 사업에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85억 원이 새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성군은 1년 8개월 동안 쓰레기산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국비 185억 원 등 총 28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했고 앞으로 개발 예정인 이 땅의 주인은 의성군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법인 소유인데요. 게다가 지역 금융기관에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습니다. 설정 금액은 약 15억 원으로 의성군은 땅 소유권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매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성군은 방치 폐기물 처리와 생태복원, 땅 경매 등을 위해 최대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의성군이 압류한 채권은 검찰이 확보한 범죄 수익 환수금 28억 원뿐으로 국고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성 쓰레기산은 결국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고 이 고통은
결국 그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와 방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감시망은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학생에게 관련 물품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가격리 중인 유치원생과 학생들에게 3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담은 꾸러미를 지급합니다. 물품 꾸러미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비롯해 요가밴드와 비타민, 손소독 티슈 등으로 구성되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고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는 지붕 개량 사업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한 슬레이트가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주택분에만 한정하며 신청 물량이 마감된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은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계획하자 경주시도 문화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경주문화재단을 통해 천년 유산을 깨우는 문화도시 경주를 비전으로 경주 문화도시 조성 계획안을 수립했고 오는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명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쯤 문화도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지만 울진에서는 22도에 머물겠고 영덕 24도, 포항이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이 25도, 경주 29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